이번에는 커맨드 디스패처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커맨드 디스패처 모듈은 MVC에서 컨트롤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부터 들어온 요청을 처리하는 요- 역할인데, 즉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커맨드를 찾아서 해당하는 커맨드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커맨드가 데이터 레이어에 있는 그 스택의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고, 데이터 레이어가 업데이트가 되면 그 업데이트된 이벤트가 유저 인터페이스로 통지가 가서 유저 인터페이스가 그 내용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럼 커맨드 디스패처가 해줘야 될 일은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명령이 들어오면 그 명령을 해석을 해서 적절한 커맨드를 실행시켜주는 일이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커맨드 디스패처를 어떻게 분해하는 것이 좋을까? 디컴포지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드렸죠.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커맨드 디스패처에 대한 디컴포지션을 살펴보면 커맨드 디스패처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개의 역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제일 먼저 제일 아래 거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 4번 항목을 보시면 actual operation, 즉 이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겠죠. 커맨드 디스패처가 수행하는 커맨드 디스패처는 그 커맨드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수행돼야 될 그 actual operation, 그 커맨드 객체 자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커맨드 객체를 사용자의 명령이 들어왔을 때 그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그 커맨드 객체를 생성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누군가가 그 커맨드 객체를 저장하고 있다가 적절한 명령이 들어오면 그 해당하는 커맨드를 생성을 해서 그 커맨드를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 커맨드 레파지토리라는 놈이 처리를 합니다. 커맨드 레파지토리, 그리고 커맨드 매니저. 실제 그 커맨드 레파지토리에서는 커맨드 요청이 들어오면 적절한 커맨드를 생성해서 리턴만 해주는 거고, 그 리턴된 커맨드를 수행하는 역할을 커맨드 매니저가 합니다. 단지 수행만을 위한다면 굳이 매니저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니저가 수행해야 될 역할 중에 또 다른 게 언두와 리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자, 그럼 역할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보면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커맨드 레파지토리가 받아서 적절한 커맨드를 뽑아주고요. 그 생성된 커맨드를 커맨드 매니저가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세 개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이 디스패처는 어디다 필요할까요? 이 디스패처는 퍼사드 패턴이죠. 이 전체 커맨드 디스패처 이 모듈, 이것들이 행해야 되는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외부로 노출되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깥층의 레이어는 이 내부에 있는 커맨드가 어쩌고 저쩌고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단지 커맨드 디스패처 클래스와만 통신을 합니다. 퍼사드 클래스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커맨드, 직접 수행돼야 될 액츄얼 커맨드 클래스를 먼저 보시면, 커맨드 클래스는 커맨드 패턴을 이용을 해서 구현이 됩니다. 커맨드 패턴은 실제 커맨드를 요청하는 모듈과 그 커맨드를 수행하는 모듈, 이 두 개 간의 분리를 수행을 해주는 패턴이죠. 이건 고베 디자인 패턴에 굉장히 잘 나와 있고 또 굉장히 유명한 패턴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리퀘스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리퀘스트와 어떤 동작에 대한 요청을 커맨드라는 객체에다가 인캡슐레이션 시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커맨드 패턴의 굉장히 유용한 예제 중에 하나가 언두죠. 예를 들면 언두 기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특정 명령을 할 때마다 언두를 해야 될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것들을 구현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커맨드 패턴을 사용하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요청 자체가 캡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청에 대한 언두도 함께 그 객체에 구현을 하면 딱 그 커맨드가 처리해야 될 일에 대한 언두와 execute 두 가지 메소드만 있으면 되겠죠. 커맨드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하이어라키가 있는데, 이제 계산기 예제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바이너리 커맨드, add, sub, multiply, divide 이런 것들은 두 개의 연산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개 오퍼랜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너리 커맨드라고 하고요. 스퀘어 루트, 사인, 코사인 같은 그 명령들은 전부 다 어너리 커맨드죠. 단항 연산자, 단항 커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커맨드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undo, redo가 들어왔을 때 적절한 거기에 따른 커맨드가 수행이 돼야 돼. 커맨드에 있는 undo, redo가 수행이 돼야 될 것이고, 또는 뭐 숫자를 입력하거나 클리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연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계산기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질적으로 그 계산기가 수행해야 될 연산들에 대해서 각 연산들에 대해서 커맨드 객체를 하나씩 정의를 해놓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커맨드에 대해서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거, undo와 redo 오퍼레이션. undo 연산은 커맨드 클래스 안에 구현이 되겠죠. 결국은 사용자에 대한 명령이 커맨드에 대한 실행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명령에 대한 취소는 그 커맨드 안에서의 undo로 구현을 하면 되겠죠. 예. 이 언도를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잘 알려진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이따가 잠시 후에 커맨드 매니저를 설명을 드릴 때 커맨드 매니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언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기 같은 거를 예를 들면은 자, 더하기 연산을 했을 때 그거를 언두를 하면은 빼기를 하면 되죠. 예. 더하기에 인버스 오퍼레이션을 하면 그게 언두가 되니까요. 예. 이렇게 뭐 심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 스퀘어 루트를 인버스 하라고 하면 제곱을 하면 되긴 됩니다. 예. 하지만 그 소수점에서 나타나는 에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완벽하게 원래 수로 복원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어떤 연산들에 대해서는 그 인버스 오퍼레이션을 어떤 연산들은 그 인버스 오퍼레이션을 지원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일포스트 프로블럼 같은 게 대표적인 예제들인데, 또 뭐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경우가 뭐 이건 계산기와는 관계가 없지만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문제들인데,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을 거쳐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언도한다. 그럼 그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썼던 그 함수의 역함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버스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언도를 구행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실 그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 전에 있었던 그 상태를 그 커맨드 객체가 그대로 저장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저장을 하고 있다가 언도가 수행이 되면 단지 그 전의 상태로 복원을 해내면 됩니다. 예.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스템의 상태를 저장해두고 언도에서 복원하는 방법의 장점은 어떤 연산이든 언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단 문제는 엄청난 메모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인버스 오퍼레이션은 어떤가요? 그 반대겠죠. 그 굉장히 심플하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단점은 심플하게 또는 적은 양의 메모리만으로도 그 언두 연산을 구현할 수가 있지만, 단점은 모든 연산이 이런 인버스 오퍼레이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언두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많이 씁니다. 인버스 오퍼레이션으로 되는 놈들은 언두를 그냥 인버스 오퍼레이션을 쓰고, 안 되는 애들에 대해서는 그 커맨드들은 그 전체 상태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사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맨드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로 커맨드 레퍼지토리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커맨드가 수행이 되면 그 계산기가 수행해야 될 본질적인 연산들이 수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커맨드를 수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뭐 크게 지금 바로 떠오르는 방법으로는, 우선 첫 번째, 미리 그 커맨드들을 다 만들어 놓고 특정 연산이 올 때마다 그 커맨드 객체를 미리 생성을 해 놓는 거죠. 미리 생성을 해 놓고 그 요청이 오면 그 객체를 수행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방법을 하게 되면은 모든 애드 연산들이 하나의 객체에서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언두 구현이 불가능해집니다. 예.
그 언두 명령은 같은 애드라고 할지라도 그 전 상태를 항상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애드 오브젝트를 공유해서는 구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정 명령이 요청이 들어오면 디스패처로부터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커맨드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생성을 해서 그 커맨드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구현 자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죠? 커맨드에다 add라는 커맨드가 들어왔으면 new를 통해서 add 커맨드를 생성을 하고요. 그 커맨드를 수행을 하면 됩니다. 심플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이 코드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죠. 이게 자, 이 코드를 누가 어디에서 위치시키고 누가 수행을 할 것이냐. 참 이게 비즈니스 로직에 그러니까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걸 수행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의 요청, 유저 인터페이스에 구현이 돼야 될까? 아니면 이게 비즈니스 로직에 구현이 돼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이건 비즈니스 로직에 구현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뭐 CLI가 될 수도 있고 GUI가 될 수 있습니다. 유저 스토리 중에 하나가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둘 다 모두 구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커맨드 라인에서 add가 들어와도 이 코드가 수행이 돼야 될 거고요. GUI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코드가 수행이 돼야 됩니다. 예, 코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 로직은 이거는 컨트롤러 파트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쪽 커맨드 디스패처 모듈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거는 유저 인터페이스는 그 커맨드 디스패처 모듈에 이걸 어떻게 호출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면 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커맨드 엔터드라는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면 이렇게 발생을 시키면 그게 요 커맨드 디스패처에 있는 요 함수의 호출을 유발하면 되는 겁니다. 즉 이게 이벤트가 되는 거고 이게 슬롯 함수 밑에 이게 슬롯 함수가 되는 거죠. 커맨드 엔터드가 들어왔습니다. 자, 디스패처가 디스패처에 있는 요 함수가 호출이 됐으면 요 안에서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이 커맨드에 대한 실행 요게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수행해주는 클래스가 커맨드 레파지터리 클래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에 따른 적절한 커맨드를 생성해내는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클래스가 커맨드 레파지터리입니다. 커맨드 레파지터리는 그 이름에서 알다시피 유추할 수 있듯이 커맨드에 대한 이름과 그 커맨드 클래스에 대한 매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 대해서 이 커맨드 딱 요청이 들어오면 그 커맨드에 해당하는 실제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사용자가 커맨드를 유저 인터페이스에 입력을 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커맨드 엔터드라는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겠죠. 그러면 그게 커맨드 디스패처인 on command entered라는 슬롯 함수의 호출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아까 있는 시그널 메커니즘이죠. on command entered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커맨드 디스패처는 여기 파트부터는 커맨드 디스패처 모듈입니다. 내부에서 그 커맨드 레파지토리에다 allocate command라는 함수를 요청을 해서 인자로 이제 커맨드 네임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 레파지토리는 그 네임에 맞는 적절한 커맨드를 새로 생성을 해야 되죠. 새로 생성을 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예. 실행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실행은 이후에 커맨드 매니저라는 부분에 전달이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신경 써야 될 거는 allocate 커맨드를 했을 때 새로운 커맨드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언두를 위해서는 반드시 새롭게 생성을 해서 리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생성된 객체는 누가 수행을 할 거냐? 커맨드 매니저입니다. 예. 그럼 단지 그 execute 한 줄을 위해서 매니저가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 커맨드 매니저는 실행과 언두와 리두 등의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커맨드 매니저에다가 커맨드를 실행해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실행된 커맨드는 나중에 언두가 될 수 있게 언두를 위한 자료 구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언두를 하다 리드를 하게 되면 그 언두에 있었던 거를 실행을 하고 또 그 리드를 위한 자료 구조에 빼놓고 이런 식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명령이 실행되는 타이밍에 그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언두와 리드와 이 커맨드의 실행은 한 세트다. 그것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커맨드 매니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커맨드 매니저가 해야 되는 주된 역할, 구현에서 이제 메인이 될 거는 결국은 언두와 리드 구현이겠네요. 커맨드의 실행은 뭐 그냥 단순히 한 줄짜리 코드니까요. 자, 그럼 언두와 리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두와 리드를 구현하는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리스트 자료 구조를 이용한 구현입니다. 자, 리드 언두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에 하나가 있는데 새로운 커맨드가 수행이 되면 그 리스트의 끝에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고요.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커런트 현재 커맨드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가 여기 있습니다. 명령이 이제 새롭게 실행이 되면은 이 포인터는 새롭게 실행된 명령으로 가게 됩니다. 예. 만약에 새로운 커맨드가 추가되면 이 포인터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사용자 언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커맨드에 언두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는 한 단계 앞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왼쪽으로. 예. 또 언두를 하게 되면 그 현재 커맨드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커맨드 객체에 언두를 수행을 하고 다시 또 한 단계를 왼쪽으로 한 단계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리드를 하면요. 리드를 하게 되면 요 자기가 아까 제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리드를 하게 되면 아까 얘가 마지막으로 캔슬된 얘를 재실행하겠다는 얘기니까 얘를 이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한 다음에 리드를 수행하는데 리드를 위한 별도의 함수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리드는 결국은 execute 함수를 수행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커맨드 한쪽으로 이동한 이후에 그 커맨드의 execute 함수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언두하면 일로 가고, 요 언두하고 왼쪽으로 가고, 또 언두하고 왼쪽으로 가고, 언두하고 왼쪽으로 가고, 리드를 하면 이동해서 execute하고, 이동해서 execute하고 이러다가 만약에 이쪽 아직 이만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현재 언두에 대한 스택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커맨드가 수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현재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싹 다 비워지고 새로운 커맨드가 여기에 추가가 돼야겠죠. 그리고 이 포인터에 대한 이 커맨드에 대한 포인터는 그 새롭게 수행된 커맨드로 이동이 돼야 됩니다. 예, 이게 리스트를 이용한 스트래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커맨드 매니저를 구현하는 굉장히 잘 알려진 방법은 스택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 스택을 이용한 방법은 그 스택이 자료 구조가 두 개의 스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언두 스택, 두 번째는 리드 스택이죠. 새로운 커맨드가 수행되면 새로운 커맨드는 항상 언두 스택으로 추가가 됩니다. 새롭게 추가되고 명령이 실행되면 실행된 명령은 항상 언두 스택에 푸시. 그러다가 언두 스택이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언두를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언두 스택에 있는 얘를 여기 요 마지막에 있는 요 커맨드에 있는 언두 메소드를 수행을 해야겠죠. 언두 메소드를 수행한 다음에 이 언두 된 놈은 나중에 또 혹시라도 리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리드 스택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 즉 언두를 누르게 되면 언두 스택의 탑 커맨드를 실행하고 리드 스택에 추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언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탑에 있는 언두를 수행하고 요 놈도 마찬가지로 리드 스택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리드를 수행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빠진 요 놈을 다시 execute를 수행하고 다시 얘를 언두 스택에 집어넣는 겁니다. 리드 스택이 꽉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커맨드가 수행이 되면 리드 스택을 그냥 비우면 되는 거죠. 예. 자, 임플리멘테이션 입장에서 보면은 스택이 좀 더 쉽습니다. 이게 사실 몇 줄 안 되는 코드만으로도 이 스택으로 하는 걸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리스트도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더 손이 많이 갈 뿐이죠. 어쨌든 스택은
스택을 이용한 구현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저희 계산기 예제에서도 스택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커맨드 디스패처 모듈의 마지막 모듈인데 커맨드 디스패처 모듈입니다. 이거는 퍼사드 클래스죠. 퍼사드 패턴, 고베 디자인 패턴의 퍼사드 패턴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어떤 특정 그 서브 시스템에 대한 진입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클래스입니다. 이 외부에서는 이 커맨드 레파지토리가 어쩌고 그 안에 있는 커맨드 실제 그 디테일한 객체가 뭐 이런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외부에서는 항상 커맨드 디스패처, 그러니까 이 커맨드 디스패처 모듈의 외부라고 하면은 유저 인터페이스와 스택, 다른 계층에 있는 클래스들이 되겠죠. 이 클래스들은 이 커맨드 디스패처 모듈 레이어에서는 다른 내부 어떤 다른 클래스들과 직접적으로 통신하지 않고 커맨드 디스패처와만 통신을 합니다. 즉, 이 계층 모듈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커맨드 레파지토리에 전달을 해서 적절한 명령을 생성을 하고 또 이 생성된 명령을 커맨드 매니저로 전달을 해서 언두할 리드가 가능하게끔 하면서 수행을 할 수가 있게 수행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커맨드 디스패처 모듈에 대해서 각각 살펴봤는데요. 이제 요 개별 클래스들을 하나씩 구현을 해 나가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그 디테일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